자, 우리가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 이거 좋다 말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정도로 뭔가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속빈 강정이 됐단 말이죠. 과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슈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슈앤토크,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2016포인트 반등에 성공을 했다. 다시 2000포인트는 강한 지지력이 나왔는데요. 외국인 바이코리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디 우리가 한번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불황에도 뜨는 놀자주 좋습니다. 놀고 먹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는 말처럼 놀자주들 관심 더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TV 엇갈린 정치 테마주입니다. 김종훈 테마주는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고 안철수 테마주는 또다시 급등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정치 인맥주들 지금이라도 포트에 집어넣고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슈에서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기관이 좀 비어있다라는 것. 그 다음 속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꾸준하게 유입시켜주고 있는데 누구나가 지금 시장의 주가의 차트의 위치를 보면 조정 양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속임수일 수 있다는 말이죠. 과연 이 외국인들의 높은 사자세, 강세 부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화되는 속에서 시장을 소외시키면서 우리 개인 투자는 울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나홀로 사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 과연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기조 계속 유지될까요? 일단 당분간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항상 랠리를 보일 때마다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주포로 활약을 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추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93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갭이 앞에 앞서 나타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갭 자체를 지금 메꾸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가는 모습. 그만큼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2000포인트를 조금 더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조금 표출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개가 있죠. 바로 양적 완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는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없죠. 그냥 돈을 찍어 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다 지금은 버냉키라든지 아니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만큼 옆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돈을 풀어주겠다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손바뀜 현상이 지속될 수 있겠고요. 다만 한국 증시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관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거는 바로 전차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어떤 종목군이 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트렌드 말고 색다른 트렌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주도주가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58만원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휴대폰 시장이 아니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바로 라이징 스타로 활약이 이뤘기 때문에 158만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주가에 대해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4가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LTE 폰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거는 그래도 애플 5였습니다. 아이폰 5였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자체가 우상향은 분명하되 지금은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장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이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심리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경기 부양주가 중국 증시가 지금 아프죠. 그런 부분 때문에 탄력을 못 받고 있고, 당연히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약간 우려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에 탄력성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만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로 멘토, 또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그네노믹스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진핑노믹스입니다. 그만큼 노믹스라는 게 경제화를 뜻하는 용어인데 지금은 한국의 근해 경제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박근혜 정책에 걸맞춰서 지금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요업종들이 한 번 더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책적인 안에 세분화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김종훈 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미국으로 갔죠.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에는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숨고르기 양상은 있다. 그리고 신정부 관련된 정책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대형 쪽인 특히 건설 섹터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상로 멘토가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양순모 멘토 자신감 찾는데 이상로 멘토 때문에 이쪽 귀가 아파요. 감동 얘기를 하고 났더니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지 이러다 제가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순모 멘토 과연 이 펀드 하면 이제 지겹긴 한데요. 네. 사실 좀 지겹긴 해요. 기관 쪽. 그런데도 좀 우상향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한적인 악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불안한 악재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금 넘치는 호재 속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베팅에 대한 찬스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개인 투자들은 시장의 심리에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그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요. 사실 투신권들의 대규모 펀드 환매 매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뱅가드 펀드 그리고 증시에 염증을 일으킨 개인 투자자들이 서서히 손절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투신권들과 펀드의 환매 물량들이 왜 나오느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서 한번 보니까 화학업종, 철강업종, 기계업종, 그리고 조선, 건설, 자동차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시세가 상당히 매우 저조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딱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답답하다. 도대체 내가 이 펀드를 왜 들었느냐? 오히려 불안감 속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뭐 시캐스터 이거는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알려드렸지만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캐스터 규모도 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차트 제가 2030포인트 구간대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203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철강 업종과 그리고 건설 업종들 동반 상승이 나와줘야지 갈 수 있다라고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2030포인트에 대한 매물벽을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30포인트를 억제를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거래소 매수 유입 좀 되고는 있지만 사실 파생 포지션이 거의 포지션을 좀 잡으면서 지수를 가지 못하도록 콜매드 포지션을 잡아놓으면서 지수를 좀 묶어두는 밴드형 형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의 상승을 제한을 시키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목요일까지 지수가 쉽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20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가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순모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순모 멘토를 믿고 돌격 앞으로 달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네. 2주 전에 저희는 현금 빵프로입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여기서도 코스닥 차트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요. 제가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자, 4년 동안 550포인트와 450포인트 요거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450포인트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550포인트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 수급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냐는 거죠.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 이렇게 매매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12월 14일 기준으로부터 작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준으로부터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이 매매 동향인데요. 자, 분홍 색깔을 가지고 있는
차트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이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 그리고 이 검은색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 사자세로 지금 바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자세로 바쁩니다.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계속 사기 바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팔기 바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의 수급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들은 일단 파생 쪽으로 포지션을 묶어두지만 시장에서 지금 벌써 저점에서 묶어놓은 매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것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상승에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우리 외국인과 기관한테 얘네들이란 표현을 해서 그러다가 너보다 밥 많이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얘네들이란 표현을 쓰시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양승모멘터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만 트레이딩을 한다면 분명히 계좌는 불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전략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주식 순천 저희 10시 멘토 클리닉이요. 시청률이 점점점 터지고 참여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채널 고정시켜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상로 멘토 IT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꾸준하게 못 갈 것처럼 하지만 엔저다, 앵고다,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도 꾸준하게 결국 대형주 속에서도 IT 부품주들을 같이 갔단 말이죠. 코스닥 쪽에서. 그러면 이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 부분에서 뭔가의 그 부속에 대한 강점이 만들어지면서 가져왔는데요. 관련주들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종목군들이 상당히 활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구나. 코스피에 올릴 게 없구나.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를 올리려고 하면 IT 종목 그리고 전기전자 말고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군이 잘 없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먼저 기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어려운 단계가 좀 나타나고요. 아니면 양적 완화라든지 일본의 양적 완화 자체가 지금 크게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엔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차라리 중소형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캐파가 큰 종목군들은 더욱더 크게 가격이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조금 발목을 잡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한 그림이 나가나요, 지금? 나갈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일단 화면에는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예상 스펙이 조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뭐 뉴스거리를 좀 만들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뭐 OS라든지 아니면 램,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는 확정적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 스펙에 들어맞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부분은 조금 더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IPS라고 하는 LG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좀 더 시장에서 판정성을 얻은 거나 비슷한 결과치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슈퍼 아몰레드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멜파스라는 종목,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4에서는 안 들어간다 그런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다른 부분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여기에 누가 납품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중소형 부품주를 우리가 좀 더 만약에 기대감에 산다면 그런 종목군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상로 멘토가 얘기하는 중에 예상 스펙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수혜주 찾기가 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트론이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저 종목들 추경 매수도 좀 가능할까요? 일단 갤럭시 S4가 3월 14일 날 어느 정도 이제 나오죠. 출시가 되는데 그 전까지죠.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양순모 멘토가 딱 좋은 말씀 한 개를 하셨습니다. 바로 시장은 알고 있는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알고 있는 호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갤럭시 S4가 3월 14일 날 출시가 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에 사는 종목군은 기대감에는 당연히 파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10월 2일 날 꼭지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발표가 됐냐면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계속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단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지 나중에 갤럭시 S4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그때는 눌림목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 전에 소문이 막 생겨서 그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면서 실적을 좀 바탕되고 수급이 되는 IT 부품주에 관련돼서는 추가 상승 모멘트로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출시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눌림목을 자제하자, 눌림목을 노려보자라고 이상로 멘토가 얘기를 했습니다. 양순모 멘토 역시 우리 방송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가 왔어요. 양순모 멘토한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포스코 ICT 7,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데요. 정확하게 코스닥에서 포스코 ICT가 시가총액 상위란 말이죠. 네. 상위권의 종목군들이 강하게 가면서 ICT가 지금 가고 있어요. 포스코 ICT가. 목표가와 그다음에 왜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포스코 ICT 저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7,100원부터 7,200원 최근 들어서 눌림 자리를 한번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여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코스피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에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액면 병합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치고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일단 시가총액 큰 덩치가 큰 녀석들을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포스코 ICT는 이전에 매물대 전부 다 소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횡보 조정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7,980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 10,000원 이상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 동향을 한번 같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요. 최근 들어서 그 투신권들과 법인, 기관 투자들이 최근 들어서 물량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더불어서 개인 투자들은 또 시장에서 아웃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해도 지금 팔고는 있지만 오히려 투신권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이 종목이 천천히 가더라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또 CJ ENM이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두 달 동안에 정말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시세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쭉쭉 위로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계속 올라가니까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전략이 맞으니까 목소리에서 당당함이 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CJ ENM과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진 빼는 작업이라고 하죠. 일명 개인 투자들이 진을 빼서 내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겠다 하고 나서 시세 분출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황에도 뜨고 뜹니다. 경제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놀자주들 우상향 가는 CJ ENM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놀자주에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주제입니다. 무섭습니다. 게임주, 여행주, 오늘은 또 카지노 관련주들까지 강한 상승세에 모바일 게임주가 또다시 한번 실적 언제 그랬냐면서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부분 속에서 모바일 게임주 살짝 우리 이상로 멘트하고 이슈 한번 점검 좀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뭐 게임비례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같은 종목군들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일단은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요. 당연히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고성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왜 오르냐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래서 좋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좋으면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실적이 좋은 종목군은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니까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지금 뭐 바카라 장세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장을 들어 올리겠다는 그런 숨은 뜻이 조금 더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실적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됐나요? 혹시 뭐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실적 화면이 있으면 같이 보면 좋겠는데 컴투스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투스가 가장 4분기 그때 1월달, 2월달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가 4분기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는 못 미쳤다는 것에서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좋겠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컴투스라든지 아니면 게임빌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은 꾸준히 나오는데 우리의 시장의 예상치만 좀 낮춘다면 충분히 지금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그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온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만큼 뭐 성장성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 논란이 있는 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종목을 사면 충분히 좋은 수익권 거둘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주말에 저도 이제 BMW죠. 버스, 메트로, 워킹을 하면서 이제 좀 돌아다닐 때 있는데, 이 게임 모바일 폰을 가지고 엄청나게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도 지금 할 수 있는 가격 매력도 있는 것 같겠고요. 양순모멘토, 게임주 쪽에서는 이제 실적이 계속 바탕이 되면서 우상향 너무 우려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또 놀자주 중에 이런 게 있죠. 소녀시대를 내가 그 삼천팬이 되면 SM을 봐야 된다. 또한 뭐 싸이에 이제 대부분 됐을 때 YG엔터를 봐야 된다. 엔터주들 실적 성장 전망에 대해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순간 또한 개인 투자자들을 털기 위해서 악성 루머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저희 뒷담화에서 잡아줬는데 엔터주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요즘에 시장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악재 때문에 못 가고 악재가 터지면은 이제 악재의 소요이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 뭐 요즘에 참 아이러니한 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엔터주들 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수가 고점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혹은 이 종목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가 계속 간다라면은 사실 우리가 엔터주, 바이오주 혹은 제약주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로 봤을 때 고평가 관련주다 혹은 저평가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는 이제 3월 달부터 신인 가수부터 이제 앨범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경기 방어주 효과 보여줄 것이고 지금 제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도 이야기해드렸죠. 지금 SM부터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10위권부터 30위권 안에 지금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나 혹은 SM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모멘토의 YG엔터가 우리 주식승천에서 순위권 상위 랭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만큼 엔터주에서는 지금 양성모멘토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재를 딛고 우상향 쪽으로 분할 매수까지 해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상로멘토 엔터주 쪽 뭐 할 얘기가 있다 막 저보고 나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양순모 멘토 좋은 종목 추천하셨고요. 그만큼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모습 바로 엔저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YG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는데 엔저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2013년도에 빅뱅의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일본에 콘서트가 12번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까지 준비를 했지만 제가 빅뱅의 스케줄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안 해왔는데 소문에는 그 스케줄표를 매니저를 통해서 입수를 하셨는데 방송에 불가 판정을 안 내신다고 하던데. 네, 뭐 안에 표지도 있었죠. 표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방송에 나가기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준비를 안 해왔고요. 그만큼 엔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 자체는 지금권에서는 바닥을 확인했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한 번 더 포착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등려 축하드립니다. 82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혹시나 소리바다 2,390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의견 좀 주시죠. 답답하네요. 라고 했거든요. 이상로 멘토한테 등려를 축하한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나중에는요. 저희 방송으로 이상로 멘토한테 떡이라도 잘 크라고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상로 멘토 소리바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원 인상 가격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맞아요. 엔터 쪽에 편입된다 만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그어놨는 거 파란 선을 유심히 보시면 추세선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누군가가 물량을 손바뀜으로 들어왔는 순간에 우리가 평단가 자체가 낮아진 만큼 여기에서는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뜻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셔야 되겠고, 대신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뜬 바닥 상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바다 우리 8229님 어떻게 좀 시원한 얘기가 답변이 되셨나요? 결국에 엔터 관련돼서 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홀딩해서 좀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김종은 테마주는 급락여파, 그리고 안철수 테마는 또다시 급등 양상, 정치 인맥주.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은 정치 인맥주는 절대 매매 트레이딩을 잡지 않는 애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두 분한테 결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결국은 정치 싸움판에서 뭐 결국은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진다는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상황 중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상무 멘토 결론을 내려본다면 정치 인맥주 계속 봐야 될까요? 뭐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 원칙은 꼭 지키셔야겠죠. 오늘 뉴스에도 갑자기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김종은 씨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갔으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다시 미래창조부 장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하려면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만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준다면 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비중을 얼마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면서 매매 트레이딩을 잡으면 될까요? 뭐 제 말을 들으실 거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꼭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3분의 1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정치 인맥주. 저는 사실 이거를 왜 봐야 되느냐라는 그 이문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물방 고기 반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할 바에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더 공격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그 금융강도권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했을 때 지난 2011년도 6월 달부터 2012년 5월 달까지 그 1년 동안의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에 대한 계좌들을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95만 계좌에서 총 1조 6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대다수가 바로 개인 투자들이 그 손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다수 개인 투자들은 테마주의 상승이 시작됐을 때 타면은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빠지려고 했을 때 매도하면 된다라고 보여주지만, 사실 우리가 안랩이라는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써니전자라는 주가를 놓고 봤을 때 팔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소 이제 그 립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큰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맥을 잡고 정석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